사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경기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은 단기적인 수익 창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가 가능한 경기장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인사이트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또 흥미진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박서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포츠 시설의 사후 활용입니다. 올림픽 같은 대규모 이벤트가 끝난 뒤에 그 시설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기장 하나를 짓는데 사실 큰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후 활용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먼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20학번 김민우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다시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되어 기쁩니다. 스포츠 시설의 사후 활용과 다목적 활용에 대해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널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20학번 한태현 님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포츠 시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대형 이벤트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혹은 활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큽니다. 다양한 국내의 사례를 준비했으니 많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민우님, 먼저 최근 스포츠 경기가 어떻게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네, 최근 들어 많은 스포츠 경기장이 특정 종목의 경기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목적 경기장으로 변모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기장 유지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다용도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이저리그의 유럽 시리즈입니다. 유럽은 주로 축구가 인기 있는 대륙이지만 메이저리그는 야구를 알리기 위해 유럽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여러 차례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야구가 주로 북미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인데 유럽에서 야구를 한다니 정말 신선한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럼 유럽 시리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2023년 그리고 2024년 올해까지 이미 진행을 했고 2026년까지 런던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경기를 위해 런던 스타디움을 야구장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런던 스타디움은 원래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사용하는 축구 경기장이었지만 메이저리그 경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야구장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단순한 구조 변경이 아니라 야구 경기에 적합한 형태로 필드를 재구성하고 경기 이후에는 다시 축구장으로 복구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단순한 야구 경기를 넘어서 유럽 시장의 야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이벤트 자체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Tonight's game featuring the Chicago Cubs and the St. Louis Cardinals. That ball's gone. There it goes. In game one of the London series. It's got a real feeling of an occasion, a unique experience. It is a buzz. 네, 축구 경기장이 사실 야구로 개조되었다가 다시 복구된 거잖아요.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경기장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유지비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던 스타디움은 메이저리그 경기가 끝난 뒤 다시 축구장으로 원상복구되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기장을 다양한 이벤트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은 재정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기장 유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도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기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번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다용도 활용 사례는 매우 성공적인 예시이지만 모든 경기장이 그렇게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스포츠 경기장이 대회가 끝난 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막대한 유지비가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하얀 코끼리라고 부르는데요.
하얀 코끼리는 유지비만 많이 들고 실제로는 별다른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네, 정말로 하얀 코끼리라는 말이 잘 어울리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하얀 코끼리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인 시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들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대회였지만 올림픽 이후 그 경기장들의 사후 관리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평창에 있는 대부분의 경기장들은 활용도가 매우 낮아졌고 그로 인해 막대한 관리비만 소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지만 그 이후에 경기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니 참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관리비는 어느 정도나 소요되고 있나요? 네, 2023년을 기준으로 평창올림픽의 경기장의 누적 적자가 약 300억 원에 달합니다. 4년 동안 135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매년 약 41억 원씩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의 경우 2020년 5억 8,700만 원에 달했던 운영 수익이 지난해 4,50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6개의 올림픽 경기장에 발생한 총 적자 규모는 2019년 51억 원에서 2023년 67억 원으로 31% 늘었습니다. 이를 평균 수익률로 환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78%가 됩니다. 맞네요. 강원도에서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경기장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적자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열리지 않으면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유지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올림픽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올림픽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사후시설, 즉 올림픽 유산의 관리 측면에서는 더욱더 많은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올림픽 전에 사실 인천 아시안 게임도 있었잖아요. 이 시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네, 인천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이었던 이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약 4,700억 원을 들여 지어졌지만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경기장 안에 입점한 상점과 영화점, 예식장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고 평일에는 경기장 자체가 굉장히 한산한 상황입니다. 주말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잠깐 붐비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평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 옆에 있는 연희 크리켓 경기장에서는 이제 가끔 국제 대회가 열리고 하는데 이 주 경기장은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때 아니면은 거의 사용되지 있지 않고 있고요. 특히 선악 하키 경기장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기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경기장의 공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로 인한 관리비만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습니다. 네, 큰 비용을 들여 지은 경기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악 하키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대회를 치르려면은 인조잔디 탄성, 안전 구조물 설치 등의 요건을 충족해서 대한 하키협회와 세계 하키 연맹 이로부터 이제 공식적인 그 경기장 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선악 하키 경기장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시 체육회 산하의 남녀 하키 선수단과 또 이제 타 지역 선수단의 전지 훈련, 이런 친선 경기 혹은 이제 민간 체육 행사의 대관 등으로는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경기를 열지 못하는 하키 경기장은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장이 많지만 경기는 열리지 못하고 또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조차 많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후 활용이 부족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는 다른 나라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먼저 참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2년 열린 런던 하계올림픽입니다. 런던 올림픽은 사후 활용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시설을 시민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올림픽 경기장이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공원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럼 그 런던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했다는 게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런던 올림픽 위원회 BOA는 올림픽 개최를 위해 내세운 유산 계획이 존재했습니다. BOA는 낙후된 인프라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런던 동쪽 공업지구에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에는 다양한 체육시설, 수영장, 그리고 올림픽 빌리지 등이 있습니다. 올림픽 빌리지는 올림픽이 끝난 현재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 덕분에 매년 3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경기장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으로 재활용되면서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콘서트, 각종 이벤트까지 개최되는 다목적 공간으로 현재 거듭났습니다. 네, 정말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올림픽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변모했다니 올림픽의 사후 관리가 참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런던 스타디움의 경우에는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지만 런던 올림픽위원회에서 런던 스타디움을 자신들의 사후 정책에 맞게 사용해줄 운영 주체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지원을 하여 낙찰을 받아 올림픽 이후 현재까지 자신들의 홈 구장으로 사용 중입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런던 시리즈, 유명 밴드의 콘서트 등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런던 올림픽은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하나의 일회성 시설로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사후 활용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런던의 사례는 이미 계획을 하고 만들어진 시설인 거죠? 네. 그럼 혹시 다른 사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일본의 사례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 이르 걸린 20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2014년에 일본 재흥 전략이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재흥 전략 중에는 이제 스포츠의 성장 산업화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스타디움, 아레나 개혁 프로젝트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제 공공 스포츠 시설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제 거점을 활용한다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이제 경기장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 방식까지 혁신해서 지역 주민들과 민간 기업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바꾸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스포츠 분야의 정책 사업이지만 또 스타디움 아레나 개혁은 이제 스포츠성과 경제산업청이 모두 공동으로 기획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이외에도 내각과 국토교통성 등은 관련성이 있는 정책 사업을 활용해서 지역 특성을 살리고 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사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이런 성공 사례 중에 대표적인 시설이 또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시설로서 2023년에 개장한 이제 에스코온 필드 홋카이도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구장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요. 단순히 이제 야구장뿐만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상점, 호텔, 온천까지 갖춘 복합 상업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팀 니폰엔 파이터즈의 홈구장이지만 경기가 없는 날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시설인 것 같아요. 민우님은 토트넘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현재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걸로 유명한 토트넘 하스퍼, 그리고 그 토트넘의 홈구장인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은 유럽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영국에 방문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한 번쯤은 방문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스퍼 스타디움은 현재 유럽 축구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기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이상적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2019년에 10억 파운드, 하나로 환산했을 때 약 1조 8천억 정도의 규모로 완공된 이 경기장은 6만 2천여 명의 대규모 수용 인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전 구장인 화이트 하트 레인이 3만 6천여 명인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관중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장 내 팬들의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전에는 팬들이 경기장에서 2파운드 미만을 쓰는데 그쳤다면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긴 바와 소규모 양조장 같은 새로운 시설 덕분에 평균 지출이 16파운드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로 인해서인지 제가 듣기로는 연간 수익도 증가했다고 들었어요. 네, 축구 외에도 공연, NFL 경기, 럭비, 복싱 등의 다양한 행사 객체가 가능해서 수익원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로 경기장의 연간 수익은 2018년 1억 1,700만 유로에서 2022년 2억 1,500만 유로로 증가했습니다. 구단은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축구에 재투자를 하고 이 모델은 유럽 전역의 구단주들에게 팬 경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유명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또 스페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규모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폐식 지붕, 그리고 360도 스크린을 설치를 했고요. 또 경기장 외부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좀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 외에도 콘서트,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서트 같은 문제가 사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스페인 산티아고 베르나우 경기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스페인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는 대규모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복합 공간으로 변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올해 10월달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에서 이제 뮤직뱅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 주민들의 항의로 취소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뮤직뱅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KBS에서 이제 K-팝 이제 가수들을 이제 스페인에 이제서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시간을 이제 올해 10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취소를 통보를 했는데 이 원인은 바로 소음 문제였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콘서트를 한 뒤부에 엄청난 쓰레기, 또 이제 소음도 엄청났고, 그로 인해서 이 소음이 법적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경찰과 관련 당국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은 증거를 제출했고, 그 결과 콘서트 주최 측에서는 이제 주최 측에게 경찰이 이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10월 29일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총책임자인 호세 양엘 산체스가 이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출두를 할 예정입니다. 네, 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다는 게 사실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장 리모델링 당시에도 이제 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이제 고안되었지만 실제 운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소음 저감 대책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게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더 큰 문제로 번질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장 활용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경기장을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도심 속의 경기장을 이제 짓고 이제 활용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또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다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경기장이 존재하는 데 이유는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는 데에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고 또 문화생활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를 해야 합니다. 이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현재 많은 경기장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거나 또 관리 비용만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면성을 가진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기장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스포츠 경기장의 사후 활용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민우님,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경기장은 단기적인 수익 창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가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장이 지역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태양님도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네, 경기장이 이제 사후 활용되지 않으면은 결국 하얀 코끼리처럼 막대한 비용만 지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스포츠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경기장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희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